안녕하세요. 지금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면은 채팅창에 메시지 좀 남겨주세요. 아, 네, 잘 들리신다고 하시네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3차 수업, 자연어 처리 3차 수업을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행할 때 이제 오늘 처음에는 1차랑 2차 때 했던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이후에, 네, 오늘 할 수업을 다시 이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차와 2차 때 했던 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어, 컴퓨터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사람 말은 이렇게 하는 자연스러운 건데, 컴퓨터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숫자로 바꾸는 방법을 계속 배웠어요. 그게 이제 인베딩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첫 시간에 배웠던 건 그 백 오브 월즈라는 거였어요. 이 문장이 있으면은 저희가 단어 사전을 만드는데 이 단어 사전에 첫 번째 1번, 두 번째 2번 이런 식으로 각 그 단어마다 번호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1번, 2번 순서대로 쫙 배열해 놓고 이 문장에는 이 해당 단어가 몇 번 나왔지? 이걸 다 세워서 적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학교에가 두 번 나왔으니까 2, 그 다음에 가서는 한 번 나왔으니까 1. 이렇게 쭉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요것만 가지고 있어도, 요 숫자만 가지고 있어도, 아, 여기는 학교에는 두 번, 가서에 한 번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했던 걸 저희가 첫 번째 배웠는데, 이게 되게 쉽고 좋은데 단점이 있었어요. 단점이 뭐였냐면은, 나중에 요 숫자만 보는 거예요. 2, 2, 1, 1, 1, 1, 0, 0, 0, 0. 보면은, 그러면 나중에 학교에가 두 번 있고 가서가 한 번 있는 건 알겠는데 학교에 가서 이런 순서를 말해줄 수는 없어요. 예. 그냥 이 단어가 빈도가 몇 번 있는지만 알려줄 뿐이지 이 순서가 없으니까 이 문장의 맥락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2013년에 나온 논문인데 워드 투백이라는 방법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 단어를 표시할 때 그냥 이렇게 무작위하게 숫자를 이렇게 배열하지 말고 이 단어를 표시하는 이 배열을 주변 단어를 가지고 이용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자. 이 가서라는 건 학교애랑 친구애랑 요 주변에 있는 학교에 가서 친구니까 요 주변에 있는 단어를 합해서 평균 내서 이 가서라는 걸 만들면 가서는 분명히 학교랑 친구랑 관계가 있는 배열이 되겠죠. 또 요 가서를 가져온 다음에 가서랑 얘기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합해서 또 친구를 만들고 요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텍스트에 대해서 다 해버리면은 이 각각의 단어는 주변 맥락으로 주변 단어를 어, 어떻게 표현하는 어떤 배열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요 워드 투백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저번 시간에도 봤는데 그런 게 있었죠. 아빠 빼기 남자 플러스 여자 하면 엄마가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니까 결국에 다 배열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건데, 그 각각의 배열이 주변 단어를 보고, 이 단어는 무슨 뜻이겠구나, 이렇게 그 의미가 이제 이 배열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단점도 있었어요. 단점이 뭐였냐면, 일단 단어 의미가 전혀 관계 없어도 주변 그 의미가 주변 단어가 비슷하면은 같은 그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학교에 갔다. 나는 거기에 갔다. 그 그러면 나는 학교에 갔다와 나는 거기 갔다 모두 나는 갔다 사이의 단어잖아요. 나는 학교에 갔다. 나는 거기에 갔다. 근데 학교에랑 거기에는 어, 갔다고 보기는 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네. 나는 서울에 갔다. 서울에랑 학교에는 갔다고 보기는 또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 워드 투백에서는 주변, 나는 갔다를 평균 내서 이거 만드니까 그것들이 다 비슷한 걸로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었고 사실 더 큰 단점이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뭐 나는 뭐 말을 보며 말을 했다 할 때 말 보며 홀스를 보면서 그 토킹 했다 이건데 나는 말을 보며 말을 했다인데 말을이 그 형태가 똑같으니까 이거를 컴퓨터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이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아닌데. 그래서 예를 들면 동음 이의어 있잖아요. 뭐 뱅크가 은행도 있지만 강둑도 있잖아요. 영어에서. 그런 것처럼 동음 이의어가 얘는 구분을 못 해요. 똑같은 단어면은
똑같은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걸 알려면은 문장 전체를 한 번에 맥락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단어로 쪼개서 이 단어를 배열로 나타나니까 단어 수준에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문장 전체를 한 번에 이렇게 좋은 배열로 나타낼 수 없을까? 이게 이제 저희가 오늘 배울 방법입니다. 아, 그 방법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답이 나왔어요. 정리가 됐어요. 2017년에 이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이 나오면서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트랜스포머를 안 쓰는 논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언어 처리할 때. 네, 거의 그 정도로 그냥 이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논문인데요. 이 트랜스포머 전에 이제 유명한 방법이 뭐였냐면 RNN이라고 있었어요. 그 2016년 이때 17년 이럴 때 보통 이제 인공지능이 알파고 때문에 핫해졌을 때 사람들이 CNN 아니면 RNN 이미지는 CNN으로 하고 언어는 RNN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CNN 아니면 RNN. 우리 인공지능 회사다, RNN 하는 회사다, CNN 하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RNN 아무도 안 씁니다. 정말로. 네. 왜냐면 이 트랜스포머라는 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살펴보면 저희가 자세한 걸 살펴보기보다 그냥 원리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문장의 맥락을 파악해보자 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학습 문장이 학교에 가서 친구 얘기를 들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 배운 백오브 월즈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 학교에 가서 친구 얘기를 들었다 나눈 다음에 표를 쭉 만들겠죠. 그래서 학교에 가서 친구 얘기를 해서 학교에는 한 번이니까 1 적고 가서도 1, 친구도 1 이렇게 쭉쭉쭉 적겠죠. 그게 백오브 월즈였고 워드 투백으로 하면은 이제 삼각형 만들겠죠. 학교에랑 친구를 평균 내서 가서의 배열을 만들고 가서랑 얘기를 이걸 두 개를 평균 내서 친구의 배열을 만들고 친구랑 들었다를 평균 내서 얘기를 만들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렇게 하면 단어 수준으로밖에 맥락이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이런 방법을 썼어요. 문장 전체를 놓고 한 번에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친구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쫙 놔요. 그 다음에 이 세로로도 쫙 놔요. 학교에 가서 친구 얘기를 들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단어랑 얼마나 관계가 깊은지를 학습하는 게 바로 이 트랜스포머예요. 그래서 학교에랑 학교에는 얘가 완전 똑같은 단어니까 얘는 의미 관계가 제일 높다. 1이다. 학교에랑 가서는 0.6만큼 관계가 깊고 친구랑은 0.5만큼 관계가 깊고 얘기를이랑은 이만큼 들었다는 이만큼. 그 다음 가서. 가서는 똑같으니까 자기 거랑 당연히 같고 가서랑 친구는 의미의 어떤 관계가 0.5만큼 있고 이런 식으로 이 한 문장을 쫙쫙 놔두고 어, 이런 거죠. 학교라는 게 이 뒤에 학교의 나머지 중에 어디랑 가장 관계가 깊어? 그 다음에 가서랑 이 나머지 문장 중에 이 가서란 단어는 어디랑 제일 관계가 깊어? 쭉쭉쭉쭉 해서 들었다는 어디랑 관계가 깊어? 이거를 다 점수로 나타낸다는 거죠. 네. 선생님 여기 왜 밑에는 없나요? 밑에 없죠. 근데 밑에도 사실 있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가서랑 학교에랑 관계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이거는 여기 똑같아요. 학교에랑 가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걸 0.6 똑같이 써주면 돼요. 네, 그게 학교에 가서 의미 똑같죠. 가서랑 얘기를 관계는 왜 안 나와 있어요? 가서랑 얘기를 이렇게 똑같이 있어요. 0.8만큼 관계가 있다. 요 삼각형을 이렇게 반대로 쫙 접으면 똑같은 숫자가 여기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는 자기 자신과 비교해서 문장 내에서 각 단어가 다른 단어랑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학습하는데요. 이것을 셀프 어텐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네. 어텐션이라는 게 어디를 제일 유심히 쳐다보고 있냐 이건데요. 이 방법이 있기 전에도 어텐션이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있으면 어디를 핵심적으로 많이 보고 있냐는 그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요 방법에서는 그냥 이 어텐션을 자기 자신에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각 단어가 자기 자신에서 여기 문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각 문장에서 각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를 학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논문이 이제 그 셀프 어텐션이라는 걸 써서 되게 유명해졌고, 그 트랜스포머라고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그 방법론이 있는데, 이제 그거의 핵심을 저희는 이제 셀프 어텐션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셀프 어텐션을 하면은 문장 내 단어들의 관계 특성, 문장 내 중요한 단어를 고려한 배열을 생성하게 돼요. 네. 요거를 다 고려해서 요거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서 요거 전체에 대해서 배열이 한 개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에 가서 친구 얘기를 들었다면 얘는 또 배열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네. 왜냐면 요 문장 전체를 가지고 배열을 만들기 때문인 거죠. 네. 이 워드 투백이랑 다르죠. 워드 투백은 가서에 대한 배열을 만들고 친구에 대한 배열을 만들고 얘기를에 대한 배열을 만들었다면, 이 트랜스포머는 이 문장 전체에 대한 배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배열 생성을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이제 요 방법이 있는데, 이 가중치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아냐? 가중치 이거 누가 아냐? 이거 사람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를 되게 이 모델이 여러 번을 해봐요. 여러 번을 해보면서 어떤 게 제일 맞는지 이제 그 방법을 이제 택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번 한다 해서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멀티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수십 번을 해서, 수십 번이라는 게 뭐냐면 조금 할 때는 열 몇 번도 하는데 많이 할 때는 100번도 해요. 그렇게 해서 요 그 100번의 결과를 적당히 평균 내서 요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게 한 번만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를 막 100번씩 하니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과정 자체도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 과정 자체도 그 아까 100번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 100번 하는 것도 또 수십 번을 해요. 그래서 이 배열 생성 방식 자체도 또 수십 번을 해서 한 번 해서 배열 만들 수 있잖아요. 또 해서 또 배열 만들 수 있고 또 해서만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또 수십 번을 또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그 배열을 요 문장의 배열로 나타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뒤에서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요 논문이 이름이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는 게 있어요. Attention is all you need. 그전에는 attention을 다른 데다 막 썼거든요. 기존의 모델에. 근데 요 논문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attention만 하면 제일 잘 된다. 그래서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 모든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들은 트랜스포머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그 트랜스포머를 조금 더 설명드리기 전에 저번 시간 했던 거 하나 좀 리마인드 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오토 인코딩이랑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그 개념을 배웠습니다. 학습 문장 선생님의 강의는 재밌다에서 오토 인코딩 모델은 선생님의 강의는 재미있다에서, 강의는 요거 옆에 있는 두 개, 강의는 있으면 옆에 두 개 있잖아요. 요 옆에 두 개를 더해서 강의는 이란 걸 만들었어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강의는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 선생님의 강의는 요 앞에 있는 걸로 요 뒤에 있는 거 만들면 안 되나요? 선생님의 강의는 요걸로 뒤에 재미있다 이렇게 만들면 안 되나요? 만들 수 있죠. 요 방법을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했어요. 보면은 이 오토 인코딩 방법은 문장의 양쪽 방향 정보를 다 이용해요. 지금은 단어 하나하나만 이용했지만 사실 이 단어는 더 길게 늘릴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 방법은 문장의 양쪽 정보를 다 이용하기 때문에 문장 이해도가 좋아요. 근데 이 방법은 문장의 한쪽 방향의 정보만 이용하기 때문에 뒤에 무슨 말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국말이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뒤는 모르겠고 일단 앞에 거 가지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문장 이해도가 약간 떨어져요. 문장을 다 보면 더 좋은데 다 안 보고 일부만 보니까. 그러면 이거 안 써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엄청 많이 쓰거든요. 어떤 데 쓰냐면 얘는 앞에 거만 가지고 뒤에 단어를 만들 수 있으니까 문장 생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선생님의 강의는 재미있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재미있다를 요 밑에 넣는 거죠. 그러면 착 해서 강의는 재미있다.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올까? 그래서 그럼 또 넣고 재미있다. 그래서 또 넣고 그래서 또 듣고 싶다. 이렇게 계속 뒤로 이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문장 생성에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요거는 양쪽 정보로 중간에 있는 단어를 채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채워도 이게 문장을 계속해서 생성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토 인코딩
이랑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 트랜스포머에서 그대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트랜스포머 논문을 조금 개력한 건데요. 어떤 거냐면은 I like this class를 인코더로 넣고 디코더로 가져와서 이 수업을 좋아합니다 라는 지금 구조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요 앞에 인코더라고 나타낸 게 요 오토 인코딩 방법을 쓰는 그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코더라고 나온 게 요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모델을 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문장 이해도가 좋고 문장 생성도 가능하면 좋은데 이거를 한 번에 하기는 힘들어요. 요거 두 개를 한 번에 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한 거죠, 사람들이. 이 오토 인코딩 방법으로 문장을 잘 이해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문장을 생성하면 안 되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인데요. I like this class 이 영어를 일단 잘 이해해요. 오토 인코딩 방법으로 착착 해서 이 방법 잘 이해해요. 잘 이해한 거를 얘한테 전달해 주면은 이 디코더란 건 이걸 가지고 문장을 생성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장을 오토 인코딩 모델로 문장을 잘 이해하고 그거를 가져와서 문장을 생성하는데 이거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법을 쓴다. 그래서 이런 모델은 잘 이해하고 잘 쓰는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넣어서 문장이 나왔다고 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인코더, 디코더 모델 또는 시퀀스 투 시퀀스 S2S, SES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요거 당연히 번역하는 데 쓸 수 있겠죠. 영어 문장을 넣어서 한글 문장을 만들어라. 문장 요약도 요 방법을 씁니다. 엄청나게 긴 그 문단을 넣어서 짧은 문장을 만들어라. 문장 투 문장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짧은 문장을 넣었는데 뒤에 소설로 만들어봐. 문장을 넣고 문장을 만드는 건 이 방법을 쓰기 때문에 S2S, 시퀀스 투 시퀀스, 인코더, 디코더 이런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트랜스포머 사실 요거는 이제 트랜스포머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형식을 띠는 게 되게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런 형식을 띠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트랜스포머도 그러면은 이 인코더랑 디코더가 둘 다 있는 모델이에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에요. 이 논문이 원래 번역하는 걸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 인코더 부분만 떼서 만든 모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문장 생성까지는 할 거 없고 이 문장을 잘 이해해서 이 문장이 뉴스라면 경제 뉴스인지 사회 뉴스인지 뉴스 분류만 하고 싶어. 굳이 내가 그 문장으로 만들 것까지 없어. 그냥 잘 이해하면 돼. 잘 이해하고 이 문장이 뭐 논리에 맞냐 아니냐 이런 건 또 문장을 생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맞으면 뭐 true, 안 맞으면 false 이렇게 분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만족해. 그냥 잘 이해만 하면 돼. 하면 요것만 쓰면 돼요. 그런 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만 활용한 모델들이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논문이 버트, 일렉트라 이런 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논문은 문장 이해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문장 생성에 좀 특화를 하고 싶어. 내가 문장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단어를 주고 단어 뒤를 쭉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문장을 인풋으로 안 받고 문장을 인풋으로 안 받고 그냥 조그만 씨앗을 하나 던져주면 그 씨앗으로부터 요거 하나만 던져주면 문장을 뒤로 쭉 이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생성에 특화된 모델은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만 활용한 모델인데 대표적으로 GPT가 있고 지금은 버전이 더 나와서 GPT-2, GPT-3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GPT라는 논문을 보면은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이용했다. 버트를 보면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이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체를 다 쓰는 논문들은 트랜스포머가 있고 또 TF5, 바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요런 논문들은 요런 이제 방법론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언어 인공지능 이게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요즘 버트 논문 되게 유명하던데 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얘는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특화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모델이 전부 다 잘하는 건 아니다. 나중에 엄청나게 컴퓨터 좋아져서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런 T5나 바트는 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서 쓸 수 있지만 이 각각은 지금 여기에 더 특화된 모델들이다 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실제 그 논문에 나오는 그 그림입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 나오는 그림이고요. 요게 이제 그림이 그 제일 뭐지 대표되는 그림인데 여기가 인코더, 여기가 디코더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세한 건 안 볼 거고 어쨌든 인코더, 디코더인데 인코더에서 문장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요 정보를 이렇게 넘겨주면은 얘가 문장을 만들어낸다고 되고요. 그 다음에 멀티 헤드 어텐션, 셀프는 굳이 쓰지 않았네요.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이거를 잘 살펴보면 이렇게 계산한다. 요게 셀프 어텐션이다. 여기 어텐션이 있고 이거를 여기 반복을 한다. 그림을 보면 보이는데 반복을 하고요. 요걸 요 안에 반복이 있는데 요것도 요 과정 자체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에 반복이 있으니까 시간이 겁나게 많이 걸립니다. 정말로.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작업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트랜스포머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워드 투백이랑 트랜스포머가 뭐가 다르냐? 워드 투백은 요 배열이 나타내는 게 바로 단어입니다. 0.5, 1.5,1 요게 요 가설하는 단어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트랜스포머에서 요 배열 0.3, 요 배열은 학교에 가서 친구 얘기를 들었다라는 문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열이 나타내는 게 단어냐, 문장이냐, 요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단어는 주변의 맥락을 반영하고 있냐? 반영하고 있죠. 가서는 학교에랑 친구 사이에 있는 거다라는 맥락이 파악이 돼요. 여기서도 파악이 됩니다. 왜냐면 더 파악이 잘 되겠죠. 친구가 주변 단어 중에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냐, 가중치가 얼마냐, 연관관계가 얼마냐 다 점수로 매기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맥락이 파악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장의 맥락은 파악이 안 돼요. 예. 가서가 학교에랑 친구 사이에 있는 건 아는데 학교에 가서 친구 만나서 뭐 했다. 이거를 다 담고 있진 않아요. 이 배열이. 예. 근데 요 배열은 요 문장 전체를 한 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제 문장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금 알 수 있는 건 그러면 학교에 가서 친구 얘기를 들었다도 있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 얘기를 들었다도 있는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 얘기를 들었다 하면 요 숫자가 다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다양한 문장들이 다 들어가야지 이 모델이 좀 잘 학습될 수 있어요. 왜냐면 단어 하나하나가 바뀔 때마다 별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문장들을 학습해야지 얘가 결과가 잘 나오고요. 대신에 워드투백은 요거 한 개만 가지고도 학습을 이렇게 세 개씩 묶으면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워드투백이 좀 빨리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속도를 좀 떠나서라도 그런 데이터 양을 떠나서라도 이 트랜스포머는 아까의 반복을 하다 보니까 계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데요.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엄청 좋은데 좋기는 너무 좋은데 만드는 게 너무 어렵고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 이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게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오래 걸린다. 그냥 일반 연구자들은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너희는 구글이니까 할 수 있지.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근데 또 이렇게 새로운 방법이 또 나와서 새로운 방법이라기보다 해결책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오래 걸리냐, 어디서 제일 오래 걸리냐 그걸 살펴본 거죠. 잘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도대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거를 이제 또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모델을 활용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첫 번째 이 트랜스포머 그 인코더,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아까 봤을 때 이제 요 부분이죠. 언어를 잘 이해하는 거, 전어를 잘 이해하는 부분, 요 부분이 있으니까 요 부분이 뭐냐면은 오늘은 재밌었다. 이거를 넣으면은 얘를 잘 이해한 어떤 숫자의 배열로 보여줄 거예요. 심심하다를 딱 넣으면 이 심심하다를 잘 이해한 배열로 이걸 배열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통하면은 이 문장을 어쨌든 배열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 본 거죠. 그러면 이 배열로 뭐 하냐? 배열이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이 배열로 뭘 하냐고 보니까 예를 들면 감정 분석을 하고 싶어요. 이게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한 거예요. 뒤에 한 가지 처리를 더 해야 된다.
태스크 스페시픽한 모델을 처리를 더 해야 된다.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은 재밌었다는 긍정문이라고 볼 거고 심심하다는 부정, 즐거운 일이 없을까? 부정, 이 수업 짱이다. 긍정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컴퓨터한테 이게 긍정문이야, 이게 부정문이야 이렇게 말하면 컴퓨터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인베딩 할 거예요. 긍정문은 1로 만들고 부정문은 0으로 만들 거예요. 1이랑 0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베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은 재밌었다도 숫자로 표현되고 그거에 타겟이 되는 결과도 숫자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재밌었다는 긍정 이렇게 문제를 줬는데 컴퓨터는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1이랑 매칭이 돼야 돼. 두 번째 숫자는 0이랑 매칭이 돼야 되고 세 번째 숫자는 0이랑 매칭이 되고 네 번째는 1이랑 매칭이 돼야 돼. 우리는 오늘이 재밌었다는 긍정, 심심하다는 부정 이렇게 한글로 얘기해 줬는데 컴퓨터는 한글을 모르겠고 다 숫자로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숫자 간의 관계를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숫자에 뭘 적당히 더하고 빼고 곱하기 나누고를 잘 해요. 0.3에 예를 들면 뭐 1을 곱하고 0.5에 2를 곱해서 뭐 쭉쭉쭉쭉 더해서 어쨌든 결과값이 1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려면은 곱하고 더하는 그걸 잘 조절해야겠죠. 여기는 몇을 곱하고 여기는 몇을 빼고 이런 식으로요. 똑같은 그런 더하기 곱하기가 나누기 그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가 있는데 그거를 두 번째 것도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0.3에 예를 들면 처음에 5를 곱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1.2에도 5를 곱하고 그런 식으로 두 번째 것도 세 번째 것도 다 똑같이 해서 그거를 다 해서 얘는 1이 나오게 얘는 0이 나오게 그렇게 되도록 요 곱하는 숫자들을 다 잘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 숫자들을 되게 잘 구하면은 예를 들면 얘는 연립 방정식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연립 방정식이 되겠죠. 각각의 몇을 곱하고 몇을 더하고 빼고 나눠야 될까? 그거를 해보면은 그 숫자를 다 넣으면은 특정 숫자가 나왔을 때 그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하는 요 숫자를 다 해버리면 얘는 1이 나오고 얘는 0이 나올 테니까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에 대해서 다 하고 나면은 나중에 누가 가져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이 수업 또 듣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트랜스포머 인코드에 넣고 하면 무슨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미 몇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거 다 숫자 있잖아요. 그 새로 나오는 숫자에다가 이걸 한번 해봐요. 결과가 0에 가까울까 1에 가까울까를 살펴보는 거예요. 네. 만약에 0에 가깝다? 그럼 얘는 부정문일 거고요. 1에 가깝다? 그럼 얘는 긍정문일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모델이 이 문장을 긍정인지 부정인지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언어를 잘 이해하는 부분이라서 이 문장을 넣으면 배열로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에 관한 건데요. 예를 들면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렇게 감정 분석 두 가지 분류 문제에서 숫자를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서 0 또는 1이 나오게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여기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런 거예요. 여기는 이제 0이라는 어떤 배열들의 집합이고 여기는 1이라는 배열들의 집합일 때 얘를 나누는 기준이 뭔지를 학습하는 거다. 네. 디시즌 트리, 디시즌 뭐 바운더리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0이랑 1이랑 사이에 그 경계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배열마다. 그거를 알아내는 과정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러면 이거 꼭 긍정이랑 부정 이거 두 개밖에 안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경제 뉴스는 1번, 사회 뉴스는 2번, 연예 뉴스는 뭐 3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01이 아니라 01, 2, 3도 되고 01, 2, 3, 4, 5, 6, 7도 되고 그거는 하기 나름입니다. 여기는 예시로 두 가지만 한 것일 뿐이고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혹시 인코딩 후 유닛 벡터를 출력해 보기도 하나요? 네,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요 문장을 넣어서 요 벡터가 나오는데, 요 벡터, 요 배열이죠. 요 배열을 출력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열이 이제 이 문장을 잘 표현한 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실제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에 특화된 모델도 또 따로 있습니다. 네, 뭐 시퀀스 버튼과 센턴스 버튼가 해서 요 문장을 해서 요 배열을 다른 식으로 활용하고 싶어 해서 고교에 특화된 모델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네요. 예를 들어 태스크 스페시픽 모델이 긍정 부정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소설을 쓴다거나 하면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냐는 건데, 네, 여기 질문이 와서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딩 후에 유니팩터를 출력해 보기도 하나요? 예를 들어 태스크 스페시픽 모델이 긍정, 부정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을 쓴다거나 하면 이거를 넣으면은 음, 음, 가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 아, 제가 그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컴퓨터가 이해한 바를 표현해 볼 수 있냐고 하는데 어, 제가 사실 막 정확하게 질문을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요 숫자를 넣었을 때 컴퓨터가 이해한 바를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조금 제가 수업할 동안 질문을 조금만 길게 설명해 주시면은 제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수업으로 돌아오면은 결국에 돌아오면은 어, 앞부분은 보니까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잘 보니까 이 언어를 문장을 잘 이해해서 배열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트랜스포머 인코드는 언어를. 근데 이 태스크 스페시픽 모델이라는 건 보면 이제 이 언어를 숫자로 바꾼 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냥 숫자랑 숫자를 매칭시키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언어랑 이제 관계가 없어요. 잘 보니까. 그냥 숫자랑 숫자랑 매칭하는 거지. 언어는 여기서 끝났어요. 언어를 숫자로 바꾸는 인베딩은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알아챘어요. 오래 걸리는 건 여기다. 언어를 이해하는 게 어렵지. 이 연립 방정식 푸는 거는 그래도 조금 할만하지 않냐. 이 부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지. 이 부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다. 어, 그래서 이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을 이제 보면은 이건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영역인 거죠. 사실 언어를 이해하는 건 모든 곳에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너럴한 영역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어를 잘 이해하려면은 이 대량의 텍스트로 학습을 해야 되고 그럴수록 성능은 좋아지니까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학습 비용이 되게 비싸요. 네. 이 텍스트를 엄청나게 많이 모으는 것도 쉽지 않고 그걸 가지고 요걸 계산하는 것도 되게 쉽지 않아요. 아까 반복을 하는 게 있었잖아요.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여기는 연립방정식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이해하는 인베딩은 이미 끝났어요. 언어는 이제 끝났어. 끝났으니까 이 배열끼리 매칭시켜서 우리가 관심 있는 숫자에 매칭을 시키는 거죠. 인베딩 된 배열을 통해 관심 있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거예요. 태스크가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엄청 저렴하진 않는데 앞에 거에 비하면 훨씬 쉬워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니까. 그래서 심지어 개인용 컴퓨터로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나눠보니까 이런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까 이 트랜스포머 이거 좋긴 너무 좋은데 만드는 거 너무 어렵고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근데 잘 보니까 오래 걸리는 건 그냥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하고 요걸 가져와서 문장을 긍정, 부정으로 나눈 걸 만들어도 되고 이걸 뉴스를 분류하는 걸 만들어도 되고 다른 걸 만들어도 되고 온갖 데 다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걸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하자. 미리 학습시키는 거, 미리 학습시키는 거 놔두고 프리 트레이닝 한 모델을 두고 거기 뒤에 내가 하나를 붙이는 거예요. 프리 트레이닝 한 거에다가 파인 튜닝이라는 한 거예요. 튜닝이라는 걸 미리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살짝 튜닝해서 쓰자. 그러면은 훨씬 쉽게 할 수 있지 않냐. 했는데 이게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긍정 부정 문제도 풀고 뭐 질문에 답하는 문제도 풀고 뭐 하는 문제도 풀고 한 10개의 모델을 만들려면 10번 다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시간 엄청 오래 걸려서 만들어야 됐는데 한 논문이 이제 어떤 논문에서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번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걸 이 10군데다가 그냥 파인 튜닝만 한 건데 그 10개가 성능이 전부 다 세계 최고를 찍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미쳤다. 이 프리 트레이닝 파인 튜닝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진짜 최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아까 처음에
그 10개 각각을 학습한 그 노력으로 겁나 좋은 한 개를 학습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10개에다가 파인 튜닝 한데 쓰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고 미친 거죠. 야, 이것만 제대로 하면은 내가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이것만 제대로 하면은 전부 다 세계 최고의 모델을 만들 수 있구나. 그 논문이 바로 이제 버트입니다. BERT라는 버트 논문이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했다면 버트는 그걸 실제로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실제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줬어요. 트랜스포머는 사람들이 실제로 쓰기 힘들었는데 이 버트 논문, 그전에도 이제 유사한 게 있었지만 이 버트 논문에서 사람들이 프리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을 통해서 실제로 쓰기 쉽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퍼가 옮겨가서 쓰는 거예요. 프리 트레이닝 한 거 가져와서 이제 파인 튜닝으로 여러 군데에서 내가 원하는 문제를 푸는데 써보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리 대량의 텍스트로 언어 모델을 한번 학습해두고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언어를 숫자로 배열로 바꾸는 이 과정을 언어 모델이라고 하고요. 랭귀지 모델. 네. 랭귀지 모델이 그냥 단순히 번역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여기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쓰입니다. 랭귀지 모델, LM. 요게 이제 고유 명사처럼 쓰이는 분야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랭귀지 모델, 저는 랭귀지 모델 관심 있게 봅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요. 그래서 이 부분이고 이 결과값에 관심 있는 태스크에 적합한 모델을 붙여서 다양한 문제를 푸는 걸 만들어 보자 하는 게 바로 파인 튜닝입니다.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한 개의 단어로 된 문장, 노잼, 최고나 짧은 문장은 매트릭스의 정보가 부족할 것 같은데 학습이 잘 되나요? 앞뒤 문장까지 확장해서 매트릭스를 만들려나요? 그쵸. 노잼, 최고 이렇게 짧은 건 아무래도 네, 정보가 부족해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앞뒤까지 확장이 가능한 경우라면 문장이 긴데 내가 그중에 노잼 이렇게만 떼온 거라면 확장해도 되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그거 하나만 넣고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이건 거죠. 그럼 프리 트레이닝 누가 하냐? 프리 트레이닝 된 거 나도 가져가서 좀 쓸 수 있냐? 그게 이제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요. 이 프리 트레이닝은 개인용 GPU로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최신 논문들은 지금 수십 개인데 최신 논문은 수천 개를 써요. 그 그래픽 카드 되게 비싼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GPT-3 막 이런 거 1000개, 1024개 이렇게 써요. 그 한 개 몇백만 원짜리 하는 걸요. 그게 아니면 이제 GPU 그래픽 카드 비슷한 이제 TPU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활용해서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경험이 없고 이러면은 그 테스트 해보고 하면은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 트레이닝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 마세요. 네,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시고 대신에 아마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대부분의 문제는 이걸 가져와서 쓰는 것만으로도 가능할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프리 트레이닝 된 언어 모델을 가져와 자신이 풀고 싶은 문제에 적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프리 트레이닝을 실제로 조금 했었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프리 트레이닝 방법을 이제 영어에 대해서 적용된 건 많이 있었는데 한국어는 비교적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데이터도 조금 적었고 이거를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프리 트레이닝 한 것도 좀 적어서 제가 이제 작년에 그걸 조금 해서 이제 버트, 알버트, 일렉트라, 이제 GPT-3 이제 스몰 버전으로 만들어서 학습을 해서 여기 공유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을 해보시면은 기덥에 여기 기덥 나오고요. 랭귀지 모델 코리아 해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모델의 어떤 사양은 이 정도고 모델의 뭐 사용법은 이렇게 쓰면 되고 데이터셋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커머스를 조금 타겟으로 해서 커머스의 리뷰 1억 개랑 이제 블로그형 웹사이트에서 텍스트로만 75기가를 모았어요.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것도 쭉 쓰고 해서 이제 쭉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각각 성능을 해보니까 이 모델이 일렉트라 모델이 되게 성능이 좋다더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많이 쓰세요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쓰시면 되고 그 중에 이제 쓰는 방법 중에 일부를 오늘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리트레이닝 이제 된 거 알겠다. 프리트레이닝 된 게 이미 공개되어 있는 건 알겠다. 그러면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파인 튜닝 하는 건데, 파인 튜닝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건데, 그럼 파인 튜닝으로 뭐 할 수 있냐? 그 진짜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냐? 아니면은 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냐? 해서 요 버트라는 논문에 보면은 요게 이제 버트 논문 제목이거든요. Pre-training of Deep Bidirectional Transformers for Language Understanding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프리 트레이닝은 저희가 방금 본 미리 학습하는 그 언어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딥 이거는 계산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되게 많죠. 딥 마인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 이름에 딥을 되게 많이 붙이고 있고 바이 디렉셔널은 양방향에서 본 거예요. 바이 디렉셔널 트랜스포머즈 이게 뭐냐면은 양방향에서 바라보는 트랜스포머다. 이게 양방향에서 바라보는 트랜스포머 양방향에서 바라보는 거는 바로 이 오토 인코딩하는 방법인 거죠. 양방향에서 정보를 이용해서 문장의 이해도가 좋은 거니까 얘는 오토 인코딩 방법이구나. 오토 인코딩 방법에 버트가 있구나. 그래서 Deep Bidirectional Transformers for Language Understanding. 아까 그 양방향으로 하는 오토 인코딩 방법은 문장을 잘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Language Understanding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Pre-training of Deep Bidirectional Transformers for Language Understanding이라는 버트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버트 논문에서는 프리트레이닝을 다음같이 이제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친 부분이 프리트레이닝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이 된 부분이고 내가 문장을 이렇게 쫙 넣으면은 문장을 가져오고 프리트레이닝 된 결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문장을 배열로 잘 만들어주고 그거를 여기서 파인 튜닝을 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냐? 첫 번째, 센턴스 페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스. 센턴스 페어니까 센턴스가 두 개 있는 거겠네요. 문장 두 개 있는 거예요. 센턴스 1 넣고 센턴스 2 넣고 이거를 쭉쭉쭉쭉 한 다음에 결과로 클래스 라벨에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 두 개 문장이 관계가 있냐 없냐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해가 오늘 일찍 새가 일찍 일어난다. 일찍 일어나면 뭐 벌레를 잘 잡는다. 두 개가 관계가 있냐 없냐. 관계가 있으면은 1, 관계가 없으면 0 이렇게 맞춰봐 하는 거죠. 아, 아까 두 문장을 넣어서 배를 만든 다음에 관계가 있으면 1, 관계가 없으면 0. 방식 똑같죠? 잘 이해하고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문제를 풀고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해요. 해가 동쪽에서 떴다, 해가 서쪽에서 떴다. 두 개가 논리적이냐 아니냐. 논리적이면 1, 논리적이지 않으면 0. 이것도 가능합니다. 네. 두 문장의 관계가 뭐냐. 센턴스 페어가 이 관계 있냐, 관계 없냐. 논리적이냐 아니냐. 분류하는 거죠. 그거 가능하다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이 분류고요. 그거 가능하다. 싱글 센턴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스. 이게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거거든요. 뉴스 기사 넣고 이게 연예 뉴스냐 사회 뉴스냐 분류해봐. 그런 것도 되고 이 문장 넣었을 때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긍정이면 1 부정이면 0. 이것도 되게 많이 쓰는 거고요. Question Answering Task 이거 제가 이거는 해보진 않았어요. 네, 이거 해보진 않았는데 이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이제 문제를 줘요. 이 언어 영역 수능 언어 영역이에요. 패러그래프에 우리 지문이 있어요. 지문이 있고 3번, 5번 문제가 있어요.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이거에 해당하는 건 하면 답을 내는 거예요. 밑줄 친 이것이 의미하는 감정은 하면 뭐 슬픔, 기쁨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소설 넣어놓고 이 소설의 화자가 느낀 건 이런 건 사실 못 맞추고 잘 못 맞추고요. 뭐 이순신에 넣어놓고 이순신이 태어난 연도는 하면은 연도 몇 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퀘스천 앤서링일 거예요 아마. 네. 그다음에 싱글 센턴스 태깅 태스크스는 뭐 그런 거예요.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 했을 때 이 중에 학교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학교에는 장소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각 단어가 어떤 거에 태깅이 되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돼요.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 해서 나는 이거는 나는 뭐 대명사
대명사 나는, 오늘 이거는 뭐죠? 부사인가? 뭐 학교에 갔다는 동사, 이렇게 각 단어마다 태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싱글 센턴스 태깅 태스크스. 뭐 뭐 뭐 서울시장 선거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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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가 나왔다. 누구 누구를 각각 사람에 태깅하는 거죠. 그러면 문장만 넣으면 그 중에 사람만 추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싱글 센턴스 태깅 태스크고요. 그래서 이 버튼 업무는 크게 네 가지: 시퀀스, 페어 클래시피케이션, 싱글 센턴스 클래시피케이션, 퀘스천 앤서링, 싱글 센턴스 태깅이 있고요. 아, 그러면 이 프리 트레이닝만 하면은 이거 한 번에 네 개 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긴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또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를 파인 튜닝을 학습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해요. 앞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를 배열로 만든 다음에 적당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 하면은 1 또는 0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더하기, 곱하기 할 그 숫자가 뭔지는 얘가 한번 구해야 돼요. 근데 그거 구하려면은 이러한 세트가 몇 개는 그래도 있어야지 더하기, 곱하기 할 그 숫자를 잘 구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요 개수가 실제로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긍정, 부정 나누는 거는 다만 못해도 몇만 개는 있어야 되고요. 몇만 개 데이터 만들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그 하려면 이미 이 문장은 긍정이고 이 문장은 부정이다, 이런 세트가 몇만 개는 있어야지 그걸로 얘를 학습한 다음에 나중에 그냥 이제 새로운 문장이 와도 원샷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처럼 이제 엄청나게 쉬운 건 아니다. 아까 해가 동쪽에서 떴다, 해가 서쪽에서 떴다, 이거는 논리적이다, 아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데이터 10만 개를 해서 이 두 개는 논리적, 이 두 개는 안 논리적, 이 두 개는 논리적, 이 두 개는 논리적, 이 두 개는 안 논리적, 이게 10만 개 있어야 돼요. 그걸로 요거를 학습해야 돼요. 요 파인 튜닝. 그래야지 나중에 문장을 넣어서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다 될 것처럼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능은 한데 데이터 모으는 게 쉽지는 않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질문이 또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데이터 수집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하면은 어, 뭐 되게 그 보통 많이 하는 거 이제 웹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모으죠. 어, 이제 웹상에 있는 데이터를 보통 크롤링 한다, 스크래핑 한다 해서 웹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허용돼 있는 사이트가 있고 허용되지 않은 사이트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는데, 이게 막 그러면 남의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 다 글자 긁어오는 게 괜찮냐 하면 그게 참 애매해요. 애매한데 그 또 구글에서 하고 하는 걸 보면은 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영업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텍스트를 가져와서 학습하는 거는 조금 관용적으로 봐주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예를 들면은 누구 그 뭐지? 구직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끌고 와서 내가 구직 사이트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서 막 홍보를 한다. 이거는 영업 침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면은 보통 이제 웹사이트에 있는 것들을 다 크롤링해서 이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문이, 그럼 프리 트레이닝 된 데이터셋 말고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 모델을 학습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똑같은 것도 상관이 없는데, 네, 조금 그게 달라요. 첫 번째 이 부분은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는 이 긍정 부정이라는 게 이제 필요가 없는 거고요.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데서 한 걸 쓸 테니까 요거는 걱정이 아니고, 저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결국에 이게 어떤 클래스에 들어가느냐, 요거에 대한 걸 매칭을 하면 되는데, 그 데이터, 요 텍스트 데이터가 프리트레이닝 썼던 거냐 안 썼던 거냐,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요걸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오늘은 재밌었다, 긍정,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어,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 셋이라면은 그쵸, 프리트레이닝이랑 관계없이 그 문장과, 이걸 라벨이라고 저희 보통 말해요. 그래서 라벨링이라고도 하고요. 문장과 라벨이 있는 요 데이터셋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장과 라벨,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잘 가르쳐 주는 학습이다, 지도해 주는 학습이다 해서 지도 학습 이렇게 불러요. 슈퍼바이즈드 러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된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셋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 중에서 이제 한 개를 조금 실습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보겠습니다. 프리트레인 된 모델에 추가적으로 다른 언어나 형태를 학습하고자 한다면 추가적으로 프리트레이닝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예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언어로 할 거면 새로 하는 게 좋고요. 프리트레이닝을 새로 해야만 할 때가 있거든요. 새로 해야만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떤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제가 그 모델을 학습한 걸 보면 결과물이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네. 이제 아까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학습하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요 정도의 파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파일들이 나오게 되고 뭐 조금 설명을 드리면 config.js는 이 모델은 이런 값들로 학습이 돼 있어. 그래서 뭐 여기 뭐 히든 사이즈는 몇이고 뭐 단어 보캐뷸러리 사이즈는 얼마고 그렇게 쭉쭉 나와 있다. 요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보셔야 될 게 이 vocab.txt가 있는데 저희가 첫 시간에 해서 조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토크나이즈라는 걸 했었어요. 토크나이즈. 보시면은 문장이 있는데 문장을 잠깐만요. 제가 PPT를 다시 옛날에 했던 걸 한번 켜볼게요. 잠시만요. 저희가 첫 시간에 한 걸 한번 보면은 네. 첫 시간에 한 걸 보면은 이 토크나이즈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은 맛있다. 이걸 했을 때 이거를 저희가 서브 월드 단위, 띄어쓰기도 아니고 문자 단위도 아니고 이렇게 요거 띄어쓰기와 문자의 사이쯤 있는 이런 식으로 단어를 미리 나눠 놓는다. 여기 첫 시간에 했던 건데 왜 굳이 학교에라고 했어요? 여기가 학교에 이렇게 안 하고 왜 학교에 왜 가서 했어요? 수업을 왜 이렇게 했어요? 수업을 이렇게 안 하고 왜 하필 이거 띄어쓰기 단위로 나눠 놓고 이게 여기 몇 번 들어간지 본 거예요? 했을 때 저희가 이 단어는 미리 요거를 숫자로 바꾸기 전에 미리 정해놔야 된다. 이거 토크나이즈라고 한다. 이거 미리 정해놔야 된다. 미리 정해놓고 배열한 다음에 이 문장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토크나이즈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토크나이즈를 배웠고 그 단어를 미리 나눠 놓은 게 네,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크나이즈를 보면은 이게 단어가 되게 길어가지고 지금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인데 멈춰버렸네요. 네. 보면은 단어가 그, 네, 여기 나와 있네요. vocab.txt 첫 번째 시간에 한 자료에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다 쪼개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가 이제 이미 다 쪼개진 상태예요. 요 모델은 요 쪼개진 상태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 보자. 네, 이 페이지를 보고 있었나? 네,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잠시만 하고요. 네, 요거는 그냥 꺼버릴게요. 네, 그래서 단어가 이미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재밌었다라는 걸 넣으면 누구는 오늘 재밌었다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고 오늘 재밌었다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게 모델이 들어올 때 이미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나누고 싶다. 이러면은 그 모델을 새로 학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단어가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 개 긴 단어가. 근데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내가 중국어를 넣고 싶다. 근데 중국어를 넣으면은 제가 만든 그 단어 목록에는 없어요. 제가 중국어, 러시아어까지 다 넣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제 모델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것도 이해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모델을 만들 때 중국어랑 러시아어도 넣어서 그 토크나이즈한 단어 상자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거 새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프리 트레이닝을 새로 해야 될 경우가 이제 크게 두 가지, 크게 보면 한 가지예요. 결국에 그 보캡이라는 거, 단어를 어디까지 이해할 거냐,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 부분이 이제 내가 아예 특수 분야 하고 싶다. 막 의대에서 되게 어려운 약 그 말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모델에는 그런 거가 아마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 커머스를 타겟으로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말들은 아마 제 모델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 바이오 쪽에는 그 모델을 새로 학습해야겠네요. 아, 맞아요. 그래서 바이오 버트 해서 새로 다른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 쪽에는 또 금융도 어려운 거 많던데 금융 쪽에 학습된 모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 트레이닝 된 모델에 추가적으로 다른 언어나 형태를 학습하고자 한다면은 새로 프리 트레이닝을 하면 되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많이 쓰는 말들 하면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말들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모델을 이제 학습해 볼 건데 역시 제가 이제 맨날 하는 요 Ready to Use AI라는 그 곳에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요 주소를 복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휴대폰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다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쭉쭉쭉쭉 내리시면은 여기에 버트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엑셀 파일로부터 문장 분류 버트 파인 튜닝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콜앱이란 걸 클릭하시면 돼요. 그냥 클릭하셔도 되고 새 창에서 여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와서 여기 눌러주시면은 무시하고 계속하게 해서 막 설명이 돼 있어요.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네이버 영화평의 긍부정 데이터를 다운로드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걸 일단 누르시면 그 다운로드를 제가 자동으로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자체 데이터셋을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dataset.xlsx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그냥 샘플 데이터셋으로 여기 다운로드 받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이거 내려보시면은 네, 제가 다운로드 했는데 내려보시면은 조금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받는 게 조금 느리더라고요. 네, 다운로드 될 동안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의료나 경제 분야에 관한 학습을 하고 싶어도 프리 트레이닝의 비용이 커서 개인이 하기는 힘들까요? 힘듭니다. 네, 개인이 하기 힘들고 네, 데이터 모으기 그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를 모으기도 힘들고 그거를 직접 하기도 이제 힘들고 네, 뭐 하고 싶다면 이제 사실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잖아요. 하려면 이제 할 수 있는데 아마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기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냥 뉴스에 나오는 정도 이 정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모델도 다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 완전 특수 용어를 사용하는 그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새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dataset.xlsx를 열어보니까 음, 열어보면은 네 열어보면은 네 보면은 이제 컨텐츠랑 라벨이라고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아, 컨텐츠 굿은 긍정이고 이렇게 부정은 0번으로 이렇게 라벨링이 된 거예요. 100%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100% 정확하진 않는데 정말 많이 쓰는 데이터셋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네이버 영화평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 이게 긍정이면 1번, 뭐 부정이면 0번, 긍정이면 1번, 부정이면 0번 이렇게 이제 데이터셋이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네이버 영화평 말고 다른 거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 지워버려요. 뭐 새로운 엑셀 파일도 되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 지우고 여러분이 하고 싶을 때 여기에 뉴스 넣고 이게 연예 뉴스면 0번, 뭐 사회 뉴스면 1번, 경제 뉴스면 2번. 0번, 1번, 2번은 그냥 사람이 그냥 알고 있는 거지 컴퓨터한테 굳이 가르쳐 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뉴스를 쫙 넣고 얘가 뭐 무슨 뉴스인지 다 분류가 돼 있으면은 뭐 이렇게 데이터셋을 막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뉴스는 얘는 1번 카테고리의 뉴스, 이거는 2번 카테고리의 뉴스, 이건 3번 뭐 하여튼 이렇게 만들고 이걸 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제가 샘플로는 일단 긍부정으로 이 데이터셋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를 여기 내용이랑 라벨에 넣으셔도 아무 상관없이 다 됩니다. 그러면 여기 다 지운 다음에 이 두 개의 칸만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데이터가 바로 이 데이터셋.xlx고요. 여러분이 만든 걸 가지고 여기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서 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트레이닝 그냥 요 클릭해 주시면 트레이닝이 되고요. 누르시면은 이제 첨부된 샘플 같은 경우에는 40분 정도 소요가 돼요. 많이 걸리네 싶은데 아까 프리 트레이닝 있잖아요. 40분이 아니라 4,000분, 4만 분이 걸려요. 근데 그 프리 트레이닝 된 거를 가져와서 저희가 이 긍정 부정하는 태스크 스페시픽 모델만 학습하는 게 40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를 되게 잘 이해해서 결과를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40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긴 것도 아니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모델의 설명 방법인데 사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이거 클릭하시면 학습이 되는데 40분 걸리는데 또 40분 동안 기다리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미리 해뒀습니다. 네, 미리 이렇게 딱 해뒀고요. 또 보면은 제가 여기 구글 프로라고 콜의 프로라고 해서 돈 내면은 이게 하나 붙여줘요. 아마 여러분은 이게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도 조금 더 좋은 거 줘요. 조금 더 빨리 하는 거. 그러면 이제 한 15분, 20분이면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아까 전에 클릭해 놨었어요. 보니까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될 거예요. 트레이닝 하고 뭐 이렇게 쭉쭉 나오고 시간 얼마 걸리고 쭉쭉쭉쭉쭉쭉 시간 다 가서 보니까 마지막까지 트레이닝 컴플리트 되고 이제 에큐러시가 뭐 0.9면 90%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델은 네이버 영화평을 가져왔을 때 긍정인지 부정인지 90%의 확률로 맞출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퍼런스란 건 이제 이거를 진짜 잘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가 4개를 넣어봤어요. 이 4개를 넣고 클릭하면은 이 4개를 가지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1, 0, 0, 1 나온 게 뭐냐면은 앞에 거는 긍정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부정이고 네 번째는 긍정이다. 영화 재밌어요는 긍정이고 재미없어요는 부정이고 그냥 시간 때우기용도 부정이고 완전 추천작은 긍정이란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학습 다 한 다음에 막 써봐요. 다시 보기 싫은 영화 컴마로 다 해주시면 돼요. 이런 영화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거는 사실 긍정도 되고 부정도 되겠네요. 뭐, 네, 긍정도 하나 써볼까요? 뭐 써보죠? 팝콘각. 네. 팝콘각 너무 짧아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 모델은 어떻게 학습했는지 한번 봅시다. 다시 보기 싫은 영화는 부정이라고 했고요. 이런 영화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긍정이라고 봤네요. 네. 팝콘각도 긍정이라고 봤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쓰고 싶은 걸 하면 되고요. 아, 이거는 이제 네이버 영화평을 이제 가지고 이제 학습이 된 거고요. 만약에 다른 걸로 학습을 하면 또 다른 것도 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꼭 네이버 영화평을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도 긍정, 부정문 넣어도 어느 정도는 분류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감정 분석할 때 간단하게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행시켜 놓으면 아마 수업 끝나고 돌려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실행시키고 수업 끝나고 재밌는 결과 나오면 또 그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해 보시고 이제 요거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개 예시로 보여드린 거는 이제 싱글 센턴스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두 번째 거. 문장 하나를 넣었을 때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맞추는 거죠. 요게 사실 산업계에서 제일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사람들이 쓰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코드를 올려두었습니다. 한 개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막 이런 게 있어요. 네. 어, 이제 보면은 그 화장품 리뷰예요. 화장품 리뷰. 네.
발색이 연하듯 하면서 아닌 듯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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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평점 5점. 이게 리뷰예요. 예, 리뷰가 있는데 이게 궁금해진 거죠. 이거 평점 5점 말고 이거를 이 리뷰에서 밀착력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발색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자극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향기는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다 모았어요. 데이터셋을 다 모아가지고 학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학습을 해보니까 이걸 딱 넣으면은 인공지능이 요걸 이제 평가해 주는 거예요. 각각의 밀착력 태스크 스페시픽 모델, 발색 태스크 스페시픽 모델 각각이 다 있었어요. 이걸 딱 문장을 넣으니까 얘는 좋으면 3점, 안 좋으면 1점, 중간은 2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넣으니까 얘는 딱 문장을 넣어주니까 점수가 쫙쫙쫙쫙 나와요. 얘는 평점 5점이라고 했지만 밀착력은 3점, 발색도 3점인데 나머지는 그냥 언급이 없으니까 2점. 예를 들면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쭉쭉쭉쭉쭉쭉쭉쭉쭉 했는데 약간 화학적 향이 나요 하면 향기는 1.1으로 얘가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그 리뷰가 왔을 때 이거를 각각의 항목별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요 점수들이 다 있으면은 그 리뷰나 상품을 이렇게 플라팅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여기 가격도 하고 또 여기에 보습력도 하고 해서 가격 점수는 높고 보습력 점수도 높다. 근데 이 내 제품은 가격은 사람들이 만족했는데 보습력을 만족 안 하는 거예요. 상대 경쟁사는 평균 정도 위치에 있는데. 그럼 내가 여기 따라가려면 가격은 괜찮은데 보습력을 높이면 되겠다. 이렇게 평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리뷰를 상품의 세부 요소로 평가하고 그거를 경쟁력을 알아보는 이런 데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예전에 비슷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 반어법은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재밌는 실험 중 하나였습니다. 아마 데이터가 충분하면 반어법도 잘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잘 될지 모르겠는데 아, 반어법을 여기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이게 이제 결국에 데이터가 얼마나 그 반어법이 있는 데이터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이런 게 이제 또 중요하거든요. 만약 그런 데이터가 조금 있었으면은 그 반어법도 인식할 수 있지만 아마 처음 나오는 거면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반어법 하면 뭐 잘도 그러겠다 이런 걸 하나 예시했는데 이건 사실 영화에서는 조금 애매하니까 영화에서 반어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 잘도 그러겠다로 일단 한번 해보고 아, 이건 뭐 사실 긍정 부정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영화에 대해서 근데 그 저희가 아는 트랜스포머는 문장을 인식한다고 했잖아요. 문장을 그래서 사실은 반어법도 인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반어법도 다 문장 전체를 보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건 물론 100%는 없으니까 안 된 것도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조금 그런 그 반어법이 들어간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잘도 그러겠다 이거는 이제 부정으로 했는데 뭐 이게 잘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트랜스포머와 이 버트 모델은 그 반어법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런 식으로 프리트레이닝 된 벡터에서 주어와 동사 같은 품사도 분류할 수 있나요? 품사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프리트레이닝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네 번째 방법인데 각각을 넣었을 때 얘가 아까는 제가 뭐 명사인지 같다는 동사인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품사 분류도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저는 써본 적이 없지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 해서 나는은 뭐 주어, 이거는 동사, 뭐 동사, 명사, 목적어 막 이런 걸 다 분류할 수 있고요. 그런 것도 그 데이터가 있으면 파인 튜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이제 질문 나온 거에 대한 답이 조금 될 수 있을지 처음에 나온 이제 그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질문에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저희가 오늘 배웠어요.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파인 튜닝을 하면 된다. 오늘은 재밌었다를 넣으면 이렇게 배열 나타나고 심심하다를 넣으면 또 이렇게 배열 나타나고 이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은 프리 트레이닝인데
계산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여기 태스크 스페시픽 모델에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나누는 이 부분은 파인 튜닝 하는데 이거는 40분이면 돼요. 40분도 길다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진짜 엄청나게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면은 40분만 학습해도 긍정인지 부정인지 90% 확률로 맞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었고요. 요거랑은 사실 결이 조금 다르긴 다르거든요. 저희 아까 처음에 본 시퀀스 투 시퀀스. on을 넣으면 똑같이 인코더예요. 트랜스포머 인코더예요. 그래서 on을 넣으면은 이 인코더는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똑같죠, 위에랑 똑같아. 근데 태스크 스페시픽 모델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였는데 아까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있었잖아요. 문장 넣으면 문장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런 걸 막 해보는 거예요. 아까 1번, 0번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답도 배열로 만들면 안 되냐. 배열로 나올 수 있게 하지 않냐. 그래서 이 배열 넣었을 때 적당히 더하고 곱하고 이런 걸 잘하면은 이런 배열로 만들 수 있지 않냐. 근데 이 배열을 잘 살펴보니까 이 배열은 하루는이라는 배열이랑 되게 가까운 배열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학습하는 거냐면 오늘 넣으면 하루가 나온다. 하루는이라는 게 나오도록 저희가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오늘 하루는 요거 두 개를 붙여서 막 넣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넣으면 얘도 또 이제 새로운 배열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거를 또 똑같은 걸 더하기 곱하기 잘 해버리면은 답으로 이게 무슨 배열이 나오겠죠. 보니까 이게 재밌었다랑 되게 유사한 배열이에요. 그럼 이것도 또 갖다 넣어가지고 오늘 하루는 재밌었다를 또 갖다 넣으면 또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고 이걸 계속 뺑뺑이 돌리면은 문장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 투 시퀀스를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앞에 거랑은 조금 다르긴 달라요.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에요. 이거는 시퀀스 투 시퀀스. 그래서 앞에도 계산이 많고 뒤에도 계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렇게 요런 형태로도 모델이 가능해서 근데 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인코더에서 배열로 만들어 주는데 이거의 답도 숫자가 아니라 배열로 만들자. 그래서 요거 관계를 잘 학습하면 오늘 뒤에 하루는이 올 수 있게 여기는 오늘은 재밌었다는 1번, 심심하다는 0번 이렇게 되도록 매칭이 됐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넣으면 하루는이 나오고 오늘 하루는 넣으면 재밌었다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모든 문장을 다 할 수 있어요. 배열을 넣으면 언어로가 나오고 배열을 언어로 넣으면 바꾸고 나오고 바꾸는 나오고 배열을 언어를 바꾸는 넣으면 디코더가 나오고 그렇게 이 문장을 다 학습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고 이렇게 하면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요것도 한 개 예시를 저희가 실습을 해볼 건데요. 네, 역시나 여기 Ready to use AI 여기에 들어오시면요. 밑에 쭉 내려오시면 Summarization with but shared라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로 요약한 게 돼 있고요. 이거를 여기 클릭하고 새 탭에서 열기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요 장면이 나옵니다. 요 메뉴 나왔고요. 저희가 앞에 것까지는 학습을 하는 게 있어요. 내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해보자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부터 지금 조금 전까지 배운 게 요 네 개거든요. 다 저희가 했었죠. 그래 보면은 트레인 있고 인퍼런스. 트레인이 학습하는 거고 인퍼런스가 결과를 그걸로 보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데 제가 요거는 학습하기가 여의치가 조금 않은 그게 있어서 데이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학습한 거를 실습만 해볼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원하는 그 정보들을 다 받아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문장 요약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클릭해 주시면은 제가 그냥 뉴스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요 뉴스를 요약하면은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제 하는데 이것도 조금 이것도 학습 아니고 결과 보는 건데 한 30초? 30초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위에 다운로드 받고 조금만 기다리면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고 여러분이 다른 거 뉴스 보고 다른 원하는 뉴스 그냥 여기 다 지우고 넣으시면 돼요. 요 따옴표랑 요 따옴표 사이에 뉴스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운로드가 이제 네, 다 됐고 이제 밑에 돌아가고 있네요. 네.
보면 조금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요 내용이 그거예요. 이 LG전자가 스마트폰을 분할 매각하기 위해서 어디에 뭐 맡겼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뉴스를 양을 보면 이 정도가 돼요. 네, 요거랑 이제 위에 부분 빼면 뉴스의 양이 이 정도가 되고요. 이 정도가 이제 뉴스의 양이 되고요. 이제 요약한 게 네, 이 정도 돼서 확실히 요약이 됐다는 건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아, 아마 조금 요약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좀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아, 보면은 요약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 문장 중에 아, 중요한 문장을 꼽자. 중요한 문장 두 개를 꼽자. 제일 중요한 문장. 그리고 그 두 개를 이어서 요약이 됐다고 생각하자 하는 문장 추출 방식의 요약이 있고요. 그런 거 말고 이 문장을 다 읽고 이 문장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사람이 쓰듯이 새로 문장을 써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아, 한글로는 모르겠고 앱스트랙티브한 방법이라고 하고요. 앞에는 익스트랙티브고 이건 앱스트랙티브 한 요약이 이제 거기에 있고 요거는 이제 앱스트랙티브한 요약인 거예요. 요거를 쫙 읽고 요약해서 한번 써보자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꽤 괜찮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보면은 어 위에 삼성전자 없어요. 다 LG전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 삼성전자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아마 LG전자랑 삼성전자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아, 어떤 뉴스나 이런 데서 쓰임새가. 그래서 아마 이 모델이 헷갈린 것 같아요. LG전자 써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아, 이거는, 아, 여기서 쭉쭉쭉쭉 넣었을 때 LG전자 만들어야 되는데 딱 배열을 만들었는데 얘가 LG전자랑 삼성전자가 배열이 되게 비슷한가 봐요.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뭐, 좀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모델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 앱스트랙티브한 모델은 말을 되게 자연스럽게 잘 쓰는데 가끔 이렇게 이상한 걸 써가지고 사실 상용화에는 크게 아직 다가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로 리포트를 냈는데 막 LG전자 들어가 있는데 삼성전자 들어가면 이거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할 수가 없고 이제 대신에 이제 익스트랙티브하게 추출하는 방식은 뭐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겠죠. 추출을 했었으니까 대신에 문장이 깔끔하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중요한 문장, 여기 있는 중요한 문장 두 개 꼽아서 이어서 쓴 거니까 문장이 예쁘진 않죠. 그래서 뭐 두 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이 그 언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파인 튜닝을 해서 테스트해서 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했는데 뭐 사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결국에 정확도를 볼 수 있는 거를 봐야 되는데 이제 프리 트레이닝이 된 거 자체, 배열로 바뀐 거 자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결국에 어떻게 점수화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파인 튜닝 해서 점수를 비교하고요. 제가 또 첫 시간에 그 글루 테스트라는 걸 말씀드린 게 있어요. 글루 테스트라고. 어, 네, 글루 스코어라고 뭐 글루도 있고 슈퍼 글루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이 각각이 하나하나 파인 튜닝하는 데이터 셋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수 비교하는데 다 자기 데이터 셋으로 하면은 자기가 되게 유리할 거잖아요. 다 똑같은 그 환경에서 비교를 해야지 좋은데 아니면은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명망이 있는 곳에서 그런 데이터 셋들을 모아놨어요. 너희 점수 낼 때 이걸로 다 파인 튜닝해서 점수 내.
그리고 이거의 한가에 또 그거는 이제 모든 그 언어 모델들은 다 프리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걸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각각 다른 시험이에요. 아까처럼 문장을 분류하는 것도 있고 논리적인 관계를 보는 것도 있고 각각 점수가 있고요. 파인 튜닝한 점수가 있고 얘를 잘 평균 낸 점수가 이 스코어로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쭉 보면은 버트 해서 70점이 있어요. 버트 아까 엄청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버트 전 보면 40점이잖아요. CBOW 백 오브 월즈예요. BOW 백 오브 월즈는 44.5인데 버트는 70점이니까 야 사람들이 미쳤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지 했는데 그거로부터 지금은 90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놀랍습니다. 보면은 슈퍼글루 휴먼 베이스라인도 있어요. 사람이 하면 이 정도 점수인데 사람이 한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을 바로 요 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나은 모델이 나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근데 뭐 한계도 되게 있어요. 사람보다 잘했다기보다 이런 문제들을 그냥 잘 푼 거지 뭐 실제 언어를 잘 이해했다 뭐 그렇게 보기는 조금 이제 힘든 부분도 있고 아무튼 파인 튜닝한 결과들을 잘 평균낸 점수로 저희가 성능을 비교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 이제 그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뉴스 요약 모델을 학습할 때 데이터 라벨로 사람이 직접 뉴스 몇만 건을 요약한 후 이걸 써서 학습하나요? 정확합니다. 네. 뉴스 요약 모델을 학습할 때 데이터 라벨로 사람이 직접 뉴스 몇만 건을 요약한 걸 요약을 하고 그걸 학습하나요? 네,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영어인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제 훨씬 더 많아서 성능이 좋고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그 데이터셋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되게 유명한 신문사에서 CNN인가? 네, CNN 데일리 메일에서 이런 데이터셋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공개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 비익명 요약 데이터 세트, 기사 요약할 문서로 사용되는 뉴스 기사와 텍스트와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사람들이 이제 요 CNN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요것도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뉴스를 올리고 그 뉴스의 요약을 이렇게 달아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다는 게 있대요, 기자가. 그걸 모은 데이터셋이 있고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그 데이터를 이제 뉴스를 가고 뉴스 내용을 가지고 헤드라인을 맞춰봐. 헤드라인이 아무래도 뉴스를 요약한 거니까. 그래서 뉴스를 넣고 그 답의 라벨을 헤드라인으로 넣고 하는데 뭐 그렇게 결과가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직접 라벨링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까지도 봤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제 수업을 해서 트랜스포머라는 그 문장을 이해하는 모델을 조금 배웠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프리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을 하는 모델에 대해서도 배워봤고요. 또 파인 튜닝을 한 가지에 대해서 실습도 해보고 또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도 한 가지 또 실습을 해봤습니다. 사실 거의 다 했어요, 내용은. 그래서 지금까지 들으셨으면은 사실 지금 어디 가서 언어 처리해서 누가 얘기하는 걸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은 평소보다 조금 짧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해볼 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그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허깅 페이스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깅 페이스 라이브러리가 뭐냐면은 그 코드예요, 코드. 코드인데 보면은 아까 뭐 프리 트레이닝도 하고 파인 튜닝도 하고 저희가 클릭 몇 번으로 실행을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건 사실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뒤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조금 만들었어요. 근데 저도 처음부터 다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만들고 그 또 하면 다른 사람이 또 쓰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통된 어떤 형식을 만들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허깅 페이스 라이브러리가 프리 트레이닝 모델을 불러오고 파인 튜닝 하는 과정을 규격화해서 누구나 이 형식대로 해라.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한 것도 되게 쉽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한 라이브러리고요. 또 여기에는 최신 그 언어 모델들 프리 트레이닝 된 결과들을 많이 그
모델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또 많이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 그것들을 다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걸 써보는 걸 할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 주로 이제 영어를 많이 할 영어에 관한 걸 좀 확인할 건데 버트, GPT, T5 등 최신 언어 모델을 직접 사용해 보는 걸 하고 이제 4월 7일 8시 허깅 페이스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수업 들으신 것 중에 아직 궁금증이 해결되시지 않은 거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네, 또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위에 제가 빠뜨린 게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제가 답을 안 드리는 부분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네, 질문이 또 하나 나왔네요. 아까 요약하는 부분에서 네. 네, 수업 끝났으니까 나가실 분들은 편하게 나가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나가셔도 되고요. 아까 요약하는 부분에서 디코더의 인풋을 어, 디코더의 여기를 1, 0,0,0,0,0로 넣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요. 그러게요. 뭐 넣으면은 어떻게든 배열이 나오겠죠. 네. 그게 뭐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크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 숫자 자체가 음, 어쨌든 요거에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모델이라는 게 결국에 요 둘 사이의 관계, 요 모델은 요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고, 근데 이제 요 둘 사이의 관계로 학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조금 되게 뜬금없는 형식의 인풋이 들어온다면은 아마 조금 뜬금없는 형식의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충분히 이제 해볼 수 있는 테스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대생이신가 봐요. 공대생이 이게 편견이 아니라 저도 공대생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지 하면 이제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데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한 3분 정도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들으신 분은 네, 나가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 더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네요. 네. 가짜뉴스 검증처럼 여러 정보를 교차해서 긍정, 부정 분류가 가능한가요? 가짜뉴스 검증처럼 여러 정보를 교차해서 긍정, 부정 분류가 가능한가? 여러 정보라는 게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가짜뉴스 검증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그 그러니까 언어 모델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그 가짜 뉴스를 검증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어떤 뉴스를 넣었어요. 이 뉴스를 배열로 잘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진짜면 1, 가짜면 0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다음 뉴스를 넣고 숫자로 배열로 바꾼 다음에 얘가 진짜면 1, 가짜면 0 이렇게 다 매칭을 해 놓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진짜냐 가짜냐 가짜 뉴스를 진짜처럼 써버리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되게 진짜처럼 잘 쓴 그게 있는데 이게 가짜 뉴스로 라벨링이 돼 있어서 학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진짜 뉴스 같은 것도 가짜라고 얘가 답을 내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기계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오랜 시간 걸려도 할 수 없는 건 기계도 할 수 없다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 이거를 긍정 부정으로 나타내는 건 사람이 다 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양이 많아지면 귀찮으니까 이제 자동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진짜처럼 쓰여진 뉴스들 있잖아요. 가짜 뉴스들. 너무 진짜 같은 가짜 뉴스들을 사람 구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계도 구분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언어 모델로는 구분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냐? 근데 방법이 또 있어요. 언어 모델이 아니라
보통 이제 그 배달 앱이나 이런 데서 리뷰를 볼 때, 가짜 리뷰 걸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쓴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 갑자기 여러 군데 악성 어떤 글을 많이 쓴다. 그러면 얘의 행동이 이상하다. 이상 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짜 뉴스를 잡는다는 게 아, 그 쓴 뉴스를 보고 잡는 게 아니라 그 쓴 사람의 행동 패턴을 보고 잡는다. 그래서 보통 이상 탐지 기술을 가지고 이제 많이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질문에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는데 음, A라는 기사를 검증하기 위해서 C와 D 기사를 참고해서 검증할 수 있는가? 아, 뭐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있겠죠. 이 C랑 D는 진짜 뉴스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가능할 것 같다는 건 어떻게 해서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했냐면은 저도 해본 건 아니고 이제 제 의견인데 이 센턴스 페어 클래시피케이션이란 걸 이용하면은 이제 문장 그 두 개를 첫 번째 뉴스 넣고 두 번째 뉴스가 넣고 얘가 관계 있냐 없냐 뭐 그런 걸로 학습할 수도 있고 뒤에 게 앞에 거랑 논리적이냐 아니냐로 학습할 수도 있고 이게 센턴스 페어라고 돼 있는데요. 실제로 그 이후의 논문들을 보면 두 개 말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도 어떤 관계를 검증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 뉴스 기사 넣고 B, C 넣고 다 한 다음에 관계가 어떠냐 C, D랑 A가 관계가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델은 학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역시나 좀 근본적으로 그러면 C랑 D 뉴스는 진짜 뉴스냐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답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나가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도 유튜브에 이제 올릴 테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다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달라는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싸이월드 투데이 올라가는 것처럼 몇 명이 봤네, 몇 명이 좋아요 눌러주셨네, 몇 명이 구독을 눌러주셨네, 이게 다 보게 되더라고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가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한 30초만 더 기다려보고, 네. 질문이 없으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게 사실 이제 쉬운 건 아니고 제가 좀 간략화해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에 찾아보시면 돼요. 오늘 배워서 이제 뭘 찾아봐야 되는지는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감이 없었다면 이제 프리 트레이닝, 파인 튜닝인데 뭐 해야겠다. 내가 GPT로는 뭐 할 수 있네? 버트로는 뭐 할 수 있네? 그러면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무슨 모델 찾아봐야겠다. 이런 걸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했고, 다음 시간에는 그런 걸 또 실제로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네, 질문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